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방입니다. 오늘은 벨리자이 지역 장벽 짜증, 자이더시티 구석기 통장 무섭다, 제일 풍경채 속도 좀 내라, 드디어 방화 5구역 불냈다, 1600가구 공급 예정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 벨리자이와 위례 자이더시티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코앞으로 다가왔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들 분양 물량이 조금은 소규모라는 점입니다. 판교 벨리자이 350호, 위례 자이더시티는 360호 정도 됩니다. 특히 위례 자이더시티는 이런 소규모 일반 공공분양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신혼희망타운 293세대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임대 147세대를 포함 총 800세대를 내놓게 됩니다. 평형은 판교 벨리자이가 60에서 84제곱미터, 위례 자이더시티는 74에서 84제곱미터 평형을 내놓습니다. 둘 다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20평대, 30평대를 주력으로 내놨습니다. 판교 벨리자이는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해 있는 택지지구에서 조성되는 아파트 단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왜 판교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여기는 성남 고등지구 공공택지지구입니다. 그래서 판교 벨리자이는 공공택지지구 위에 지어지는 민간분양 아파트죠. 면적이 56만 9,184제곱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대규모 택지지구가 아닙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중소규모 택지지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위례 자이더시티는 68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대규모 택지지구에 조성이 되는 아파트 단지죠. 위례 역시도 말이 위례지 행정구역이 판교 벨리자이와 똑같습니다. 성남시 수정구에 속해 있습니다. 성남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연말연시 맞이해서 분양 선물을 잔뜩 받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왜냐하면 판교 벨리자이 같은 경우에는 중소규모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성남시에 거주하는 당의 100% 우선으로 뽑습니다. 이 점이 제일 아쉽죠. 아쉬운 것을 넘어서 굉장히 짜증나게 합니다. 왜냐? 거주지역 우선 특혜라는 것이 지역의 무주택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인데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청약 경쟁이라는 것이 조금은 무한 경쟁에 가까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역 장벽을 만들어버리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청약이 판교 벨리자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성남 사시는 분들에게는 혜택이지만 이런 지역 장벽은 오페라 무대처럼 회전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 지역이 반대로 바뀌게 되면 성남 사시는 분들을 보호하던 지역 장벽이 등을 휙 돌려서 보호벽이 아닌 차단벽으로 돌변한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쳐져 있는 콘크리트 벽을 보신 적 있죠? 이거 무시무시한 벽입니다. 사람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는 물리적인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총구를 겨누고 죽이네 살리네 철천지 원수가 되는 심리적인 장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청약시장의 지역 장벽이 그 지역민을 보호하는 것 같아 보여도 막상 판교 벨리자이 분양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서울 분양이 시작되면 경기도 거주자들은 그때부터 장벽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장벽의 차단을 받게 되죠. 그러니 청약자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겁니다. 입지가 좋은 아파트가 나왔다는 소식이 들리면 습관적으로 당해 여부를 따져봐야 됩니다. 아무리 쇼 윈도우에 좋은 상품이 진열되면 뭐 하겠습니까? 들어가지 못하는데 심지어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도 쟤한테는 팔아도 너한테는 안 팔아 가 되는 거죠. 눈에 쏙 들어온 분양 아파트를 찍어도 접근 금지, 도리어 나를 찍어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정말 드라마에서나 보던 뒷목 잡고 쓰러지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아주 쓰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판교 벨리자이는 딱 잘라서 서울 기타 경기 거주자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민간 분양이기 때문에 100% 가점제, 모든 평형이 84제곱 이하라 추첨제 없습니다. 판교와 강남을 잇는 아주 좋은 입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성남에 사시는 분들은 꼭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지역 장벽이 보호막이 되어줄 때 뛰어드셔야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위례 자이더시티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성남 2년 거주 30%, 경기도 20%, 수도권 거주자 50%를 뽑게 됩니다. 기타 거주자들도 경쟁에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분양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벌이 꿀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벌이 벌집을 드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면 당첨과 낙첨의 변주곡이 차이콥스키, 무소로그스키, 스트라빈스키 이런 음악처럼 흥미진진하게 울려 퍼지게 돼 있습니다. 떨어질 줄 알았던 사람이 당첨되고 붙을 줄 알았던 사람이 낙첨되는
이런 반전들이 청약 경쟁에서 나오면 얼마나 기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근데 지난 북일의 A1-5 당첨 결과를 보면 84 타입에서 무려 3,100만원짜리 26년 된 당첨 통장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런 통장 가지고 계신 분은 존경을 넘어서 동상 하나 세워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모진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시고 당첨을 위해서 청약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금액이 정말 무적의 통장이 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손바닥으로 받으면 금방 녹지만 이게 밤새워 내려보세요. 하늘을 뚫을 기세로 서 있던 거대한 나무도 쌓인 눈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쌓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청약 통장에 한 푼, 두 푼 돈이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식으로 가면 액수를 짐작하지 못할 정도의 파괴력 있는 통장들이 쏟아져 나올 듯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공분양 청약 통장 납입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레자이더시티 같은 공공분양이 나와도 어마무시한 금액을 자랑하는 구석기 시대 통장들이 쏟아질까봐 무서운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이런 통장들은 우리 할머니들이 장판 밑에다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청약 통장에 넣고 장판으로 덮어 세월로 묵혀버리는 항아리 장맛을 익혀가는 세월의 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분양이라고 어설픈 통장 가지고 뛰어들었다가는 낭패보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특별공급이라는 틈새도 있지 않습니까? 공공택지위의 공공분양은 특공 비율이 85%에 달합니다. 물론 통장으로 싸워야 하겠지만 일반 분양과 다른 기준에서 싸우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구석기 통장 정말 무서운 통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새를 찾아서 도전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판교밸리자이와 위레자이더시티에서 좋은 결과가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불쑥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힐스테이트 21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었죠. 한마디로 배달을 시켰는데 퉁퉁 불어서 차갑게 식은 짬뽕 한 그릇을 받아든 느낌. 허기는 달래야 하겠는데 먹자니 도저히 폭풍 흡입할 마음 안 생기고 안 먹자니 배는 꼬르륵거리고 이런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과 오버랩되면서 떠올랐던 제일 풍경채. 입지가 좋은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언제 일반 분양에 돌입하게 될지 막막한 느낌도 듭니다. 아무튼 분양가 변동이라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분위기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죠. 기업의 수익은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는 말이 있죠. 이렇게 살짝 건설사 쪽으로 유리해질 듯 하면 어김없이 떼고 있던 엑셀레이터를 거침없이 밟을 겁니다. 제1풍경채 일반 분양 속도는 이제 하이패스를 막 통과한 상태로 보입니다. 하이패스 존을 지나가면 그때부터 발은 엑셀에 올라가 있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제1풍경채의 지지부진했던 속도는 내년 1월을 기점으로 더욱 빨라질 듯 합니다. 분양가는 아마도 높아진 공시가를 저울질하면서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컨소시엄 형태가 아닌 단일 건설사가 시공을 맡아서 분양가 부분이 힐스테이트처럼 출렁거리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단 제1풍경채가 입지가 제일 좋으니 분양가가 업돼도 통장을 던질 가치는 있죠. 이런 와중에 어제 좋은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방화 뉴타운에 속해 있는 방화 5구역이 1600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건축 심의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단계를 넘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번 건축 심의 통과로 지하 3층, 지상 15층 총 1596가구를 쏟아낼 예정입니다. 김포공항과 마곡지구사에 있는 방화 뉴타운은 총 9개 구역이 정비사업으로 지정이 됐으나 2, 3, 5, 6 구역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방화 5구역은 공항시장역, 송정역, 5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을 끼고 있고 둘 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 송정초등학교, 공항중학교, 공항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방화 5구역은 코앞이 마곡지구라는 말을 해도 될 정도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곡은 지식산업에 특화된 구역으로 조성한다는 밑그림을 가지고 개발되고 있죠. 게다가 이 개발과 동시에 공공주택 역시도 들어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과천지식정보타운을 능가할 수 있는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방화 뉴타운은 마곡 지식산업단지와 함께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2022년에 착공 예정이라 일반 분양도 이 시기에 맞게 진행이 되겠네요. 워낙에 대규모 단지라 차곡차곡 일반 분양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방화 뉴타운에 관심을 두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 생각됩니다. 일반 분양가 예상은 전용 5구제곱이 평당 2,400만원으로 6억 선, 84제곱이 평당 2,350만원으로 8억 선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곡이라는 뜨거운 개발 호재를 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의 다른 재개발 재건축 단지보다 훨씬 미래적인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주변 시세로는 마곡 힐스테이트 마스터 30평대가 13억 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약 5억의 격차가 있죠. 그리고 마곡 힐스테이트 30평대 역시도 13억
13억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를 보더라도 마곡이 얼마나 업되어 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방화 쪽에 김포공항 때문에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데 이 문제는 김포 주변 80제곱킬로미터 범위 내로 고도 제한 폐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방화 뉴타운과 마곡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더욱 랜드마크적인 요소로 인해서 그 미래 가치는 밝을 전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첫째, 판교밸리자이 지역 장벽으로 짜증이 납니다. 이 장벽이 보호막이 되기도 하고 차단막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기회를 10분 활용하셔서 도전하심으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둘째, 위례자이더시티 구석기 통장 나올까 겁먹지 마시고 특공에 특화된 분들 자신감 가지고 도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셋째, 제일 풍경채 일반 분양 속도는 이제 막 하이패스를 지났습니다. 엑셀을 밟을 일만 남았습니다. 넷째, 방화 5구역이 불을 질러버렸네요. 건축심의 통과로 1600가구라는 물량을 쏟아낼 겁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